자, 3월의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2월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면 첫날부터 급락이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급락으로 마감이 됐네요. 자, 결국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감, 미국 반도체주들의 폭락, 수출 데이터 등에 따른 경계감 등이었는데 그러나 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악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 자체가 과하다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자, 3월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하죠. 계절적인 변화도 있고 개학도 하고 또 시장에도 기존에 없었던 대체 거래소의 출범, 공매도 재개까지 변화가 많은 달이 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변화에 맞서지 않고 어떻게 같이 누려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간 단위로 힌트를 한번 얻어볼까요? 자, 지난주 월요일은 첫날부터가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좀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발 악재와 액침 냉각이 받쳐주는 모습에서 같은 줄다리기, 그 섹터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또 오랜만에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마주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화요일장,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또다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바이오가 잠시나마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일부 종목들이 급등하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목요일 새벽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니 실망감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나 또 마지막 거래일에는 이 여파가 시장 전체까지 변동성을 더해주면서 그동안 급등했었던 로봇, 특히 2차 전지 안에서는 두 자릿수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의 하방을 지지해줬던 섹터도 있었습니다. 바로 화장품인데요. 사실 화장품은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 후반까지도 그 자리를 잘 지켜줬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키워드도 있을 것이고 실적에 대한 코멘트도 역시나 시장의 기대감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당장 이번 주부터 중국의 양회가 시작되죠.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셀온으로 반영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기대감을 가져가 볼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지난주 시장을 돌아보면서 시장이 악재에 한층 더 민감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악재 아닌 악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말 동안 나온 기사들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기사는 또다시 관세입니다. 자, 28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우회 수출 최종 판정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52.79%, 상계 관세 33.44%를 부과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국내 금속 기업들이 중국의 우회 수출로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조립, 가공한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원전선, 가온전선, LS전선 등은 이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라고 판단해서 불리한 가용 정보를 적용하면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우리 산업부는 또 현재 우리 기업들이 받는 영향은 없다라고 일축했지만 이는 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 제재를 공식적으로 발통한 첫 사례인 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현지 시간 3월 1일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목, 목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한 걸로 전해졌는데 또 우리나라 싱크대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다 보니 또 이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걸로 알려지면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관세에 대한 이슈도 새롭게 나왔지만요.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2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 그 결과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행히도 지난 1월 달에 끊어졌었던 플러스 기조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월 달 수출액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1% 정도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반등을 했고 무역 수지도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 2월 누적 수출액을 봤을 때 전년 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그동안의 수출 호조세가 꺾였다라는 평가가 나왔다는 건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범용인 D램과 낸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중국향 수출이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감소했다라는 사실인데요. 다만 무선 통신기기의 경우 중국 수출이 한 130% 가까이 늘었다라는 점에서 또 이구 한신 정책의 효과를 사실상 누리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이런 효과가 상쇄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관세 영향부터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볼 부문은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일단 오늘 관세가 시장에 반영될 게 좀 많습니다. 뭐 캐나다, 멕시코 관세도 결정이 되고요. 또 주말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콕 집어서 몇 개 기업이 나왔어요. 뭐 대원전선, 가온전선, LS전선. 타격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볼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충격을 받겠죠. 지금 일단 관세 관련돼서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이제 전일 월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반등 이후에 월요일 날 급락이 나온 이유가 결국에는 트럼프의 관세 발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뭐 알루미늄은 아니 꼭 집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기업까지 이제 언급이 됐다라는 거는 그 일부 전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급락을 뭐 모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그게 아니다, 오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마 그 취소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봐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박박 얘기해봐야 의미는 없고 당분간은 이제 그 전선 관련주들 한동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근데 지금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우리나라 전선 관련된 회사들을 일부 몇 개 업체, 중소업체들을 규제하려고 내놨다기보다는 최대 생산국이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재련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지금 이 알루미늄이 생산 1위가 이제 중국이고 2위가 인도인데. 사실 중국을 이제 제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타겟은 중국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제 지금 보셔야 되고 다행인 건 우리나라의 뭐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뭐 시장을 주도하거나 이렇게 한 종목은 아니니까 일부 보유자들 분들은 좀 소나기를 좀 피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선주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라는 진단입니다. 자, 그럼 목재 관련해서 우리나라 뭐 싱크대 같은 제품도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근데 사실은 뭐 타격 있겠죠, 당연히. 싱크대면 뭐 한샘 이런 기업을 봐야 그렇죠. 됩니까? 한생, 뭐 일룸 뭐 이런 회사들인데 사실은 그 회사들이 미국의 수출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부 이것도 사실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본인들의 목재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다시 재수출하는 형태에 대해서 약간 지적을 한 거고요. 뭐 이게 참 지적도 참 웃긴 게 그럼 본인들이 만들면 되지. 본인들이 그 가격에 못 만드니까 네. 결국에 이제 수출했다가. 저가를 수입한 네.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가구업체들이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가구업체들이 만들었을 때 지금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만들어주는 가격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상징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은 목재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 반영될 관세 부분에 대해서 주말 동안 또 새롭게 나온 이슈들 점검을 해봤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쉬는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그 자리에서 또 상당한 충돌이 있기도 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저희는 사실 재건주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재건주 얘기가 나온 김에 재건 영향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재건 영향은 뭐 이제 오늘 급락 나오겠죠?
급락이요. 예, 왜냐하면 전진 건설 로봇. 종전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지 않다. 지금 유럽은 유럽대로 반발하고 있고 또 젤렌스키는 또 뭐 이제 트럼프와 회담 이후에 유럽의 정상들을 또 만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주말 사이에 또 만나고 뭐 찰스 왕도 만나고 뭐 영국의 왕도 만나고 다 만나고 다닙니다 지금. 그 얘기는 유럽의 지지를 받아서 전쟁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트럼프와 젤렌스키 이번에 그 정상회담 보면은 제가 살면서 이런 정상회담은 본 적이 없다. 보통 원래 정상회담은 의제를 다 완성시켜 놓고 마지막에 서로 좋은 덕담하다가 끝나는 게 서명이나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만찬하고 이미 이제 물밑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번은 그냥 뭐 식사 약속도 그냥 밥도 안 먹이고 보내버렸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무슨 팟캐스트 하는 것처럼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덩치도 크신 양반들이 모여 앉아서 기자들을 다 대동하고 그 한 나라 정상을 그렇게 무슨 뭐 왕따 시키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 같은 경우는 완전 망했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고. 근데 약간 저는 뭐 미국도 쇼를 했지만 사실 뭐 젤렌스키도 약간 쇼를 좀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그 광물 협정에 사인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이라는 게 우리는 쉽게 그냥 미국이 돈 끊고 러시아가 합의해주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조는 1년 더 연장해야 된다 전쟁을. 유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끝내버리면 네. 러시아가 그냥 이긴 거를 손들어주는 게 되는 거고 유럽 입장에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미국이 오히려 러시아랑 친한 척 해버리면 사실은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거를 연장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뭐 심한 전투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종전을 미루자.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전쟁도 1951년 7월 달에 휴전협상이 들어갔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때 우리도 당사자로 끼지 못했고요. 그만큼 이제 결국에 이제 종전을 하거나 휴전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빨리 되기가 어렵다. 지금 가장 그냥 뭐 뒷짐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러시아죠. 러시아는 되게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겠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시사 프로 보시면 되고 뭐 뉴스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장의 영향을 보면 네. 종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올랐던 건설 기계라든지 뭐 지금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불가피할 거로 보이고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한 거죠. 트럼프가 뭐 일주일 안에 24시간 안에 끝낼 거야, 뭐 6개월 안에 끝낼 거야, 뭐 일주일 아니면 종전이 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쪽은 좀 빠질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러시아의 위협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방산주들은 일부 또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유럽에서 우리 쉬는 동안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종전이 조금 딜레이 된다면 지연된다면 재건주들은 악재이지만 방산주는 우리 다시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방산주도 사실은 모멘텀이죠. 모멘텀인데 이제 전쟁이 지속된다,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국방비를 좀 늘려야 되겠다. 물론 이제 나토 자체는 지금 GDP 한 2%까지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건 5%거든요. 근데 이게 100% 우리한테 뭐 좋다라기보다는 모멘텀은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왜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오르냐? 일단 유럽 무기를 가장 먼저 사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 방산업체들이 많이 지금 작아져 있는데 캐파가 적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한 설비 투자들이 좀 일어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 방산주가 오히려 지금 더 매력적인 거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으로 수입이 더 수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손을 잡았을 때 다른 여타 국가들한테는 좀 더 위협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길이 조금 더 열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충돌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미칠 국내 증시의 여파는 한 2가지 정도로 크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또 주말 사이에 수출 데이터가 나와서 이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고무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가장 좀 유의미한 데이터는 반도체 쪽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가격이 하락한 것도 하락하지만 중국향 수출이 줄어들면서 반도체 수출이 거의 뭐 몇십 개월 만에 지금 꺾인 상황인데요. 보니까 우리가 이구환신에 대한 기대감을 갖자고 했었는데 무선통신기기 쪽에서는 수출이 한 130%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보고 전체 추세를 봤을 때는 반도체 수출이 조금 어렵구나라고 우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반도체 수출이 어렵다는 거는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고 이제 숫자로 이제 검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랜드 가격이 조금 올라오고 뭐 디램 가격이 하반기면 회복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이 수출 일입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죠. 과거의 데이터는 이걸 이렇게 안 좋을 거라는 걸 예측하고 그 전에 이미 레거시 관련돼서 안 좋을 거다. 1, 2분기까지는 안 좋을 걸로 본다라고 대부분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걸로 봤고요. 근데 이제 2, 3분기부터 돌아서겠다. 어떤 분들은 2분기, 어떤 분들은 3분기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구환신 정책을 쓰긴 하지만 지금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휴대폰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재고를 털어야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물량이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또 획기적인 소비가 더 나오면서 기존의 물량들이 소비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결과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빨라야 뭐 4월, 5월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너무 당장의 수출입 지표에 대해서 이게 후행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주식은 근데 미래를 보고 가는 건데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검사하는 겁니다. 추세가 어떤지 정도 보는 거고. 이게 숫자상으로 100억 달러 이상을 연속 수출하던 기록이 9개월 만에 멈췄다. 뉴스거리는 되게 좋죠. 예. 100억 달러나 96억 달러나 뭐 사실은 뭐 4억 달러 차이인데 3억 5천만 달러 정도 줄었다고 해서 반도체가 마치 망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근데 이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라는 부분이 약간 조금 꺼림직하지만 여전히 근데 앞으로 지금 자세한 내용을 보면 레거시 쪽에 가격이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가격이 빠지니까 똑같은 물량을 팔아도 이게 사실 금액이 좀 적게 되는 거고 한동안 반도체가 좋을 때는 뭐 가격이 뭐 부르는 게 값이다 할 정도로 뭐 마진율이 디램 같은 경우가 50% 60%까지도 수익이 나는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된다는 부분이 이제 힘든 거고 다행인 건 그래도 HBM 쪽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첨단 제품들은 좋은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 레거시 쪽에서 베이스를 깔아주던 제품들이 가격이 떨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뭐 엔비디아의 폭락이라든지 뭐 마이크론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지금은 사실 주식시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 말씀은 1, 2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다 알려진 거고 이제 레거시 쪽은 소위 범용이라고 하죠. 그쪽은 하반기부터 갈수록 이제 회복이 될 것인데 여전히 수익을 내는 건 HBM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다. 근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 분위기 보면 HBM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HBM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트럼프에 대한 의구심이죠. 관세.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엔비디아가 빠진 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빠서 뭐 AI 칩이 문제가 있어 빠진 게 아니라 중국으로 뭐 우회적으로 판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블랙에를 중국에서도 사더라. 이런 게 지금 이제 뉴스가 알려지면서 그러면 엔비디아를 직접 제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두려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에 반영돼서 8%가 빠진 거지. 지금 HBM이라든지 AI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공포심에 주주들이 이제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전히 좀 AI 쪽에 무게를 싣고 반도체 쪽의 가격들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던 와중에 또 삼성전자는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힘을 쓰겠다라는 단독 기사가 있었어요. 다시 속도를 이제 높이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소위 국산화 관련해서 또 많이 급등했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부 기업들 오늘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오늘은 당연히 뭐 모멘텀 좋겠죠. SNS 스택이랑 뭐 FST 이렇게 나올 텐데 네. 그런 이제 그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이쪽의 국산화 이슈는 지금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일부 지분 투자도 다 하고 오래됐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SNS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분을 8%나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FST 같은 경우도 지금 블랭크 마스크에서는 독보적으로 이제 국산화를 성공하고 있는 기업인데 품질 면에서 이게 항상 라인에 집어넣는다는 게 사실 좀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SNS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어디다 팔고 있냐면 중국에 팔고 있어요. 그래요? 중국 기업들은 이것도 없어서 못 사는데 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투자해놓고도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기술 면에서 봤을 때는 SNS텍의 기술력이 일본의 기술력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뭐 지금 이런 선언을 했다 이것도 사실 좀 웃긴 건데 선언한 지 한 4, 5년 됐죠.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초창기 때 그러니까 일본과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이미 시했고요. 근데 사실 그 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여전히 SNS텍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삼성이 테스트한다 그러고 가져가서 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아직까지 뭐 한 70%, 80% 왔다, 뭐 100% 왔다 이런 얘기들은 설왕설래는 일단 갖다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멘텀은 이제 삼성전자가 한다고 하면 또 다시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겠구나.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기사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 기업들이 이제 조만간에 삼성전자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준 거기 때문에 FST라든지 뭐 지금 SNS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좋게 보셔도 된다. 오늘은 특히 좀 반응을 하겠죠. 근데 너무 갭상승하면 따라가 보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국산화 관련해서 오랜만에 또 이슈가 재점화됐어요. 관련 주들 또 오랫동안 쉬어갔던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변동성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까지 조금 아쉬운 소리 했다면 이제 좀 기분 좋은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역시나 조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이제 산자부에서 장관이 또 미국에 다녀왔는데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온 것 같아요. 양국의 통상 수뇌부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우리 조선업을 협력 우선 분야로 꼽았다라는 거죠. 뭐 같이 TF도 이제 구성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 소식 때문에 이미 우리 증시가 쉬어갈 때 일본 조선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좀 다시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일단 네. 조선 현대중공업도 고점 대비해서는 좀 한 20% 가까이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하나오션은 조정이 좀 거의 안 나왔습니다만, 일단 조선업은 지금 뭐 수출액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유일하게 우리나라한테 러브콜 보내고 있는 쪽이 이쪽이잖아요. 조선. 그러면 이제 기대감은 근데 이게 다 알려진 재료라.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뭔가. 그 미국 뭐 통상부 뭐 상무부 친구들이 와서 뭐 우리나라 공무원들끼리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법을 바꾸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뭐 그냥 그 연기만 피우고 있죠. 그 상원에서 발의하고 나서 아직 그 이후에 후속 뭐는 그렇죠. 뭐 없었죠. 하원에서 발의했죠. 하원에서 두 개 발의하고 네. 일단은 후속이 아니라 이제 이걸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뭐 반제품을 할 건지 아니면 완제품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서 줄 건지 아니면 현지 생산을 하라든지 정확한 지침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 배부터 만들어줘. 먼저 우리 거. 그렇죠. 그러면 아니 우리는 고객이 다 이미 예약 받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받으면 28년도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27년도에 받고 싶어. 뭐 세빙선도 하고 싶어. 세빙선도 사실은 미국이 북극 항로를 굉장히 탐내면서도 세빙선이 지금 60년대, 70년대 만들어진 게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면 하나 퇴역해야 되고 몇 대 없습니다. 그래서 세빙선 제일 많은 러시아한테 지금 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 핀란드보다도 지금 못합니다. 지금 미국이 세빙선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면 좋은데 중요한 건 우리도 이제 캐파가 있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조선사들은 이 얘기 들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조절을 해보겠는데 그게 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들끼리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진짜로 실제로 그러면 뭐 발주를 주든가 아니면 조건을 걸어서 우리는 28년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조건을 주면 우리가 그동안 다른 배를 안 받을게. 뭐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조선업을 좀 아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러면 진짜로 너희들이 나한테 다 줄 거면 우리는 일로 이제 집중을. 확실히 방향을 쬐겠다. 일부 도크를 비고 이건 아예 미국향으로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 다른 물량을 안 받으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는데 주식적인 문제는 일단 조정을 잘 받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슈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게 여전히 근데 조선주가 워낙 많이 올랐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뭐 일부 종목들은 좀 쉬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박스권을 뚫고 계속 고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진짜 제대로 된 사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보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중장기로는 뭐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은 일시적인 또 재료다. 이런 이 박스권에 횡보하는 흐름을 좀 뚫고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상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이세요. 자,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문제가 없이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지난 거래일을 좀 복귀해 보면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새롭게 나온 악재라는 거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셨던 로봇, 뭐 2차 전지 쪽에서 낙폭이 꽤나 컸거든요. 혹시 이 가운데서 또 기회로 삼아 볼 만한 섹터가 있을지. 예.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주식시장 자체가 2월 달에 좋았죠. 좋았죠. 언제까지 좋았냐면 한 20일까지 좋았습니다. 예. 지난주 빼고요. 예. 근데 그게 한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제자리 와버리죠. 네, 그 하락의 속도는 상승 속도의 한 두세 배 빠릅니다 원래. 근데 지금 분위기는 미국도 또 급락이 나왔고,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사실 부각이 되고 있고, 관세 전쟁이 또 시작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재료는 없는데 그나마 한 줄기 빛을 보면 미국의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그나마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또 4.1%대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선도 결국엔 미국향이죠. 미국이 때리지 않는 쪽. 이쪽 관세에 좀 자유로운 뭐 엔터라든지 이런 쪽이 좀 좋겠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이 수출입 데이터 상관없이 좀 길게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오늘 뭐 SNS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갭상승 이후에 뭐 음봉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호재가 있는 종목들조차도 양봉을 만들지 못하면 당분간 시장은 조금 움츠러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 갖고 계신 포트 내에서 어떻게 보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면서 조절을 좀 하셔야 된다. 지금은 이게 생각보다 여파가 클 수 있다. 지금 트럼프가 뭐 관세를 가지고 결국에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안 먹히니까 실제로 이제 부과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일시적인 충격을 좀 견디겠다라는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쪽은 테마성으로. 그럼 비트코인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에 지금 급등했다가 7%나 급등. 뭐 일단은 뭐 종목명까지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코인명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그것 때문에 올랐다가 도로 다 반납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도 트럼프 그 얘기 보고 오늘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간밤에 또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사이에 올랐다 내렸다 이제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현상에서 보듯이 지금은 시장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트럼프 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가 뭘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럴 때 그러면 트럼프 발언에 예민해서 내가 트럼프 말을 제일 빨리 들어서 대응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큰 코 다치실 수 있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섹터들이 좀 많이 밀리면 그럴 때 조금 담는 방식으로 가셔야 되고 좀 일부 튀면 좀 정리해서 좀
현금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형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바이오 그리고 엔터 쪽으로 무게를 좀 실어보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저희 지난주에 또 보지 않았습니까? 액침 냉각 같이 일시적인 재료들로 하방이 지지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액침 냉각 대신에 국산화 이슈가 될 것 같네요. 반도체도 한번 저희 장기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금요일까지 마무리되고 검은 월요일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건희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